군무원 국어 어렵다고요? 군무원제국닷컴으로 오세요. 안녕하세요. 군무원만 제대로 국어 송은영입니다. 여러분 반가워요. 잘 지내시고 있으신가요? 이제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아서 이제 외워야 되는 것들 착착 잘 진행을 하고 있으실 것 같고, 이제 어문 규정도 시험에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특별하게 이제 암기가 동반되어야 하는 것들은 우리가 외웠다 하지만 또 까먹고 막 그래요. 그래서 반복해서 계속 봐주셔야 되는데, 외래어 표기법 잘 외우실 수 있도록 제가 영상 준비해서 올려드렸습니다. 잘 활용을 하셨죠? 계속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표준어 규정 안에서 정말로 이 표준어들 가려야 되는 것들 많은데 시험에 나올 만한 것들 선별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특히나 이제 어려워하는 것들, 많이 헷갈리는 것들, 하지만 문제로 많이 나오는 것들 가지고 왔습니다. 영상 하나로는 안 될 것 같고요. 2개의 영상으로 나누어서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는 이동하시면서, 그리고 이제 공부가 좀 잘 안 될 때 영상 보시면서 표준어 확실하게 외워두시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하나 이제 가려보는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가랭이가 맞을까요? 가랑이가 맞을까요? 외쳐주세요. 가랑이가 맞죠? 가랑이. 가랭이라고는 많이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가랑이라고 많이 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가리워지다, 그리고 가리어지다, 가려지다. 뭐가 맞을까요, 여러분? 그쵸? 가리어지다. 가리어지다가 맞고요. 그리고 요 이와 어가 더해져서 여로 처리가 되는 가려지다가 맞습니다. 그래서 가려지다, 가려지다가 맞고요. 그리고 가사 1. 여러분, 가사라는 말에 이제 일사자가 들어가서 이미 1이라는 의미가 있죠. 그러므로 가사가 맞습니다. 그리고 간지르다, 간질키다, 간질이다, 간지럽히다. 그럼 뭐가 맞을까요? 그쵸? 이거는 다 맞히셨을 것 같아요. 간질이다, 간지럽히다가 맞습니다. 좋습니다. 갈갈이, 그리고 갈갈이, 여러분 뭐가 맞을까요? 사실 2개 다 이제 표기가 쓰이는 경우들이 있는데, 우리가 갈갈이라고 하면은 뭔가 여러 가닥으로 갈리어지는, 그리고 찢어진 모양을 나타내는 말을 쓸 때, 즉 가리의 준말의 형태로 쓸 때 뭔가가 좀 갈라지거나 찢어진 모양을 나타낼 때 쓰는 말이고요. 그리고 갈갈이는 가을가리의 어떤 준말로도 쓰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둘 다 표준어긴 한데 의미에 따라서 어떤 것은 비표준어가 되고 어떤 것은 표준어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얘도 이제 많이 쓰는 말이잖아요. 너 왜 그렇게 글씨를 갈겨 쓰냐? 왜 그렇게 글씨를 날려 쓰냐? 여러분, 둘 다 표준어가 아니고요. 하나만 맞습니다. 그래서 갈겨 쓰다가 맞습니다. 야, 글씨를 그렇게 갈겨 쓰면 안 되지. 갈겨 쓰다가 맞고요. 그 다음 갈림길, 갈래길, 이것도 잘 아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갈림길이 맞습니다. 성냥곽이 맞을까요? 성냥갑이 맞을까요? 뭐가 맞을까요, 여러분? 성냥갑이 맞죠. 그래서 갑이 맞고, 단독으로 쓰일 때도 갑이 맞고, 그리고 성냥갑이 맞습니다. 여러분, 강강술래, 강강수월래 뭐가 맞을까요? 많은 분들이 그냥 잘 맞히실 것 같아요. 강강술래가 맞죠. 강강수월래는 이제 강강술래를 이제 한자로 풀어쓴 말로 비표준어이고요. 강강술래에서 사음절이 맞습니다. 그리고 강낭콩, 강남콩, 제가 항상 이거 암기 팁으로 강남에 콩 심을 데가 없다, 너무 땅값이 비싸다라고 항상 말씀드리고 있죠. 어원으로부터 많이 멀어진 경우이기 때문에 강낭콩이 맞습니다. 강낭콩. 그리고 강팍하다, 그리고 강팍하다 뭐가 맞을까요, 여러분? 강팍하다가 맞습니다. 성격이 까다롭고 고집이 세다라고 할 때 강팍하다가 맞고요. 그리고 괴팍하다는 팍하다가 맞아요. 얘는 팍이에요. 하지만 강팍하다 할 때 팍으로 여러분 쓰인다라는 거 잘 알아주세요. 개구쟁이, 개구장이 뭐가 맞을까요? 개구쟁이가 맞죠. 그 다음에 개다, 개이다, 날이 개다, 날이 개이다, 날씨가 개다, 날씨가 개이다 뭐가 맞을까요? 날씨가 개다가 맞습니다. 그래서 흐리거나 굳은 날씨가 맑아지다, 그리고 마음이 정서가 언짢거나 우울한 마음이 개운하고 홀가분해지다 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개다리 소반, 그리고 개다리 밥상 뭐가 맞을까요, 여러분? 한자가 맞냐 아니면 고유어가 맞냐라는 건데, 여러분 한자어가 맞죠? 개다리 소반이 맞습니다. 개발세발, 개발세발, 개발, 여러분 뭐가 맞습니까? 그렇죠? 개발세발, 개발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 개의발과 새의발, 그리고 고양이발과 개의발, 그래서 글씨를 되는 대로 아무렇게나 써놓은 모양을 이르는 말로써 우리가 개발세발, 그리고 개발이라고 합니다. 개순물, 여러분 뭐가 맞을까요? 우리가 니은이 첨가가 되죠. 발음
발음하는 중에 그래서 사이시오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순물이 맞죠. 개순물. 우리가 발음할 때 개순물에서 니은이 첨가되는 맥락이니까 우리가 설거지할 때 이제 쓰는 물을 우리가 개순물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개펄, 개뻘, 개펄 뭐가 맞을까요, 여러분? 이거 복수 표준어인데요. 우리가 개뻘은 굉장히 표기상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개펄 맞습니다. 그래서 시옷이 없으면은 펄로 가고요. 그리고 시옷이 있으면 개뻘로 소리가 나기 때문에 시옷이 가서 박히고요. 그래서 개펄, 개뻘이 맞고요. 시옷도 있고 피읍도 못 갑니다. 그래서 앞에가 맞습니다. 객적다, 소리 나는 대로 표기하는 경우로 우리가 한글 맞춤법 표기할 때 공부했던 부분입니다. 객적다가 맞죠. 그래서 뭔가 말이나 생각이 쓸데없고 싱겁다라는 것을 뜻할 때 쓸 수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거꾸로라고 우리 많이 발음해요. 근데 제가 이제 된소리가 나는 환경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는 두 번째 음절이나 뭐 그 이상 뭐 네 번째 음절 같은 데서 된소리가 나면은 여러분들의 발음이 맞을 확률이 많아요. 그런데 첫 음절에서 된소리가 나는 경우는 거의 여러분들의 발음이 틀리다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힘이 세다라고 해요. 힘이 세다. 근데 세다 할 때 첫 음절에서 우리도 모르게 이제 된소리가 나는 거잖아요. 근데 세다라고 하면 안 되죠. 세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꾸로 하면 안 돼요. 거꾸로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거적대기, 거적대기 둘 다 발음이 떼기로 나는데 우리가 표기 역시 떼기에서 소리를 반영해서 거적대기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거추장스럽다, 거치장스럽다 뭐가 맞을까요, 여러분? 고추장이 막 고추장 이 옷에 묻었어요. 그럼 굉장히 뭔가 또 뭐 이렇게 갈아입고 그리고 뭐 이렇게 씻고 빨래하고 뭐 거추장스럽죠. 거추장스럽다가 맞습니다. 치장이냐 추장이냐라고 할 때 거추장스럽다가 맞고요. 그 다음에 거치적거리다 그리고 걸리적거리다 걸그적거리다. 여러분 얘는 일단 얘가 좀 생소하실 것 같아요. 걸리적거리다 우리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뭔가 이제 걸리듯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그리고 거치적거리다 거치적 걸리적 얘가 맞습니다. 그 다음에 건너와 마을이 만나서 우리가 발음하는 중에 니은이 첨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넌마을 이렇게 됐잖아요. 건넌마을. 그래서 사이시오 표기 옵니다. 그 다음 건더기, 건더기도 이제 많이 나오는 부분이죠. 뭐가 맞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건더기가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뭔가 우리가 건더기가 막 이제 음식물 찌꺼기로 남아 있으면 더럽다. 물론 건더기 맛있기도 하지만 더럽다라고 해서 건더기가 맞습니다. 건더기. 그 다음에 걷어붙이다, 걷어붙이다. 물론 발음이 다 붙이다로 나지만은 뭐가 맞냐? 그렇죠. 걷어붙이다. 형태를 밝혀 표기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항상 강의할 때 이렇게 뭐 지금 반팔을 입었지만 긴팔을 입어서 이렇게 걷어붙이잖아요. 걷어붙이는 거. 표기를 밝혀 표기한다. 형태를 밝혀 표기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걸쭉하다, 걸찍하다. 그럼 뭐가 맞습니까? 걸쭉하다가 맞죠? 걸핏하면, 얼핏하면. 여러분 많이 쓰시는 표현이 뭐예요? 걸핏하면을 더 많이 쓰시나요? 얼핏하면을 더 많이 쓰시나요? 걸핏하면 더 많이 쓰잖아요. 근데 여러분 얘는 뭐가 맞을까요? 우리가 검정, 우리 크레파스에 검정이라고 나와요. 그렇죠? 검정에다가 색을 붙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검정이라는 말 자체가 검은색이라는 말이고요. 그리고 검은색 이렇게 가거나 빨간색, 빨강 이렇게 가거나 검정, 검은색 이렇게 가야지 검정색 이렇게 가면 안 돼요. 그래서 검은색, 검정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 다음 개거품, 개거품. 여러분 우리 여포로 이렇게 다니는 개 있잖아요. 개가 이제 그 거품을 막 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개거품 할 때 어이입니다. 도그가 아니에요. 여포로 가는 개예요, 여러분. 그 다음 맞상, 겸상할 때 우리가 이제 한자로 나타나는 한자어가 표준어가 된 경우입니다. 그래서 겸상이 맞고요. 겸연쩍다로 발음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표기를 해야 한다? 겸연쩍다로 표기를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계집애 그리고 기집애. 우리 둘 다 뭐 많이 쓰는 표현일 수도 있는데 계집애가 맞죠. 계집애. 그 다음 고구마 참관자 이거는 아무도 헷갈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고구마가 맞죠. 그 다음 꽃갈, 곡갈. 여러분 뭐가 맞습니까? 그쵸? 곡갈이 맞습니다. 곡갈. 우리 꽃갈이라고도 많이 하는데 절대로 꽃갈 아니라 곡갈입니다. 첫 음절에 된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초가지붕을 일 때 쓰는 표기입니다. 그래서 고사스예요. 고사트예요. 받침이 시옷입니까? 아니면 티읕입니까? 초가지붕을 일 때 쓰는
어떤 새끼줄 같은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고사스예요. 고사스가 맞습니다. 하지만 티읕 받침의 고사스는 시골 마을의 좁은 골목길로 어떤 그 촐라하게 좁은 길을 말할 때 우리가 고사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티읕 받침이 들어간 이 표기도 표준어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고수레. 이거 옛날에 뭔지도 모르고 막 초등학교 때 애들이 이렇게 음식 같은 거 막 던지면서 이렇게 말할 때 따라해 본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뭐가 맞습니까? 그렇죠. 고수레가 맞습니다. 고수레. 그래서 민간 신앙에서 음식을 먹을 때나 무당이 구술할 때 귀신에게 먼저 바친다는 뜻으로 음식을 조금 떼어 던지는 일을 우리가 고수레라고 해요. 고수레. 수레에 담아와서 그렇게 음식을 던지는 걸까요? 예, 고수레입니다. 그 다음에 꼰지르다, 고자질하다. 어감 자체가 뭐가 하나가 되게 안 좋죠. 뭐가 맞습니까, 여러분? 꼰지르다가 맞아요? 아니면 고자질하다가 맞습니까? 고자질하다가 맞죠? 곤두박이다. 이라는 접사가 들어가는 거니? 아니면 히라는 접사가 들어가는 거니? 여러분 뭐가 맞을까요? 곤두박이다, 곤두박히다. 맞아요, 여러분. 곤두박이다가 맞습니다. 그 다음에 골칫거리라고 할 때 뒤에 된 소리가 나는 것은 확실한데 이렇게 살슛을 넣어주냐 아니면은 그냥 소리 나는 대로 표기에 반영을 하냐 문제입니다. 골칫거리가 맞죠. 골칫거리. 골아떨어지다라고 할 때 리을 히읗으로 나타나냐 아니면은 리을로 나타나냐 뭐가 맞습니까? 그렇죠. 리을 히읗으로 표기가 됩니다. 골아떨어지다. 곰곰이 여러분 이거 꼭 맞춰주세요. 뭐가 맞습니까? 곰곰이가 맞습니까? 곰곰히가 맞습니까? 맞아요, 여러분. 곰곰 자체가 이제 부사로 쓰이죠. 야, 너 한번 곰곰 생각해봐. 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거기 이제 부사 자체에 또 접사가 들어가서 또 부사가 되는 경우는 우리 이를 붙인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곰곰이가 맞아요. 곰곰이. 그 다음 곰기다. 뭐가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 곰기다가 맞죠. 골문자리에 단단한 멍울이 생기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곰기다. 그 다음에 곱빼기. 자장면 곱빼기, 짬뽕 곱빼기 우리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소리 나는 대로 표기를 하느냐 아니면은 우리가 소리가 된 소리로 나더라도 우리가 예사 소리로 표기를 하느냐 뭐가 맞을까요? 곱빼기가 맞습니다. 곱빼기. 왜냐하면 자장면 곱빼기는 정말 뭔가 많아 보이지 않아요. 뭔가 짜장면 곱빼기 주세요 라고 해야지 많이 줄 것 같죠? 곱빼기가 맞습니다. 그 다음 곱사등이 뭐가 맞을까요? 여러분 곱사등이가 맞습니다. 그 다음 공깃밥 할 때 발음이 공기와 밥이 만나면서 뒤에 있는 밥이 된 소리가 나잖아요. 공깃밥 이렇게 소리가 나기 때문에 우리가 살슛을 넣어줍니다. 그래서 앞에가 맞고요. 관자놀이 이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확실하게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관자놀이가 맞죠? 그 다음 괄시하지 마. 나를 괄세하지 마. 여러분 뭐가 맞습니까? 괄시가 맞죠. 광줄이 중에 맞는 거는 바로 무엇이다? 그렇죠. 광줄이가 맞죠. 광줄이. 괜시리 부끄러운 마음이 들더라고. 괜스레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 이런 뭐가 맞을까요? 괜스레가 맞습니다. 괜스레. 근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괜시리를 굉장히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근데 괜시리가 아니라 괜스레가 맞고요. 괴나리 보찜 뭐가 맞을까요, 여러분? 그렇죠. 괴나리 보찜 맞습니다. 걸어서 먼 길을 떠날 때 보자기에 싸서 어깨에 매는 작은 짐을 우리가 괴나리 보찜이라고 하는데 개나리 아니에요, 여러분. 꽃 이름이잖아요, 개나리는. 그렇죠. 괴나리 보찜이에요. 괴나리 보찜. 야, 그 괴나리 보찜에 괴상한 게 들었냐? 어디 한번 보자. 괴상한 게 들 수 있는 괴나리 보찜입니다. 괴나리 보찜. 이건 아까 전에 우리가 강팍하다라고 할 때 했었죠. 괴팍하다가 맞을까요? 괴팍하다가 맞을까요? 그렇죠. 괴팍하다가 맞죠? 구두쭈걱 이렇게 해서 구두쭈걱으로 우리 뒤에가 된 소리가 나잖아요. 그래서 살시오 표기합니다. 구두쭈걱이 맞고요. 그 다음 구레나루. 이거는 너무 유명한 아이라서 여러분들이 내가 구레나루시라고 할 것 같아요. 이제 옛날에 구레나루라고 많이 했잖아요. 근데 구레나루십니다. 구레나루. 구슬리다. 그 다음 구슬리다. 뭐가 맞을까요, 여러분? 구슬리다가 맞죠. 구시렁거리다, 구시렁대다, 궁시렁거리다,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뭐라고 하는지 되게 구시렁거리더라. 뭐라고 하는지 되게 궁시렁거리더라. 뭐가 맞을까요, 여러분? 예, 의외로 구시렁거리다, 구시렁대다가 맞습니다. 우리 궁시렁대다 많이 이렇게 써요. 근데 틀린 표기고요. 구시렁대다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구시렁거리다, 구시렁대다가 맞고요. 그다음 구태여. 거기까지 가야 했었니? 구태
거기까지 갔어야 했었니? 여러분 뭐가 맞을까요? 구태 여가 맞죠. 발음 나는 대로 표기가 되고 있습니다. 구태 여가 맞고요. 그 다음에 굴다라타, 국다라타 뭔가 굵은 느낌이 있을 때 국다라타가 맞습니다. 국다라타. 그래서 국다라타가 맞고요. 그리고 굽닐다, 굽닐다. 여러분 뭐가 맞을까요, 여러분? 일단 이거 뜻 자체가 좀 생소하시죠? 그래서 고유어 때 우리가 봤던 녀석인데 굽닐다가 맞습니다. 그래서 몸이 굽어졌다, 일어섰다 하거나 몸을 굽혔다, 일으켰다 하다를 의미할 때 우리가 굽닐다라고 합니다. 굽닐다. 근데 굼벵이 할 때 뱅이 어이냐 아니면은 아이냐, 뭐가 맞을까요, 여러분? 많이 쓰는 그런 표기이긴 한데, 좀 쓸 때 헷갈리셨을 것 같아요. 맞아요. 버잉이 맞습니다. 버에다가 이가 들어가는 형태가 맞아요. 굼버잉이. 그 다음 구비구비 소리 나는 대로 표기를 하느냐, 형태를 밝히냐입니다. 그래서 형태를 밝혀서 이제 뭔가 굽다, 굽어 간다라는 그런 의미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 굽의 의미가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형태를 밝힌다라고 이제 봐주시면 돼요. 그 다음 굽이치다. 그럼 그와 같은 형태로 보자면은 얘도 형태를 밝혀서 쓰죠. 굽이치다. 그 다음 여러분 얘는 뭐가 맞을까요? 다 아시죠? 일단 얘는 확실하게 맞다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얘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런데 얘도 맞다라는 것만 하나 더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귀걸이 그리고 귀고리도 돼요. 귀고리. 그래서 앞에가 맞고요. 귀뜨임입니다. 그래서 발음은 물론 지금 자음의 의가 온 형태이기 때문에 발음이 이렇게 나죠. 귀띔 이렇게 납니다. 근데 표기를 할 때는 우리가 의를 밝혀 써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귀뜸은 아니에요. 뭐 귀뜸 뜨는 것도 아니고 귀뜸은 아닙니다, 여러분. 귀띔이에요. 발음 자체도 귀띔입니다. 그 다음 귓머리, 귀밑머리. 여러분 이거 뭐가 맞을까요, 여러분? 귀밑머리가 맞습니다. 귀밑머리. 군무원 제국 커리큘럼만 따라오세요. 귀지, 귀엣지 뭐가 맞을까요, 여러분? 귀에는 귀지가 있지 귀에 뭐 엣지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귀지가 맞습니다. 귀 이개, 귀 후비개 뭐가 맞을까요? 귀는 몇 개? 2개니까 귀 이개가 맞다. 그러고 나서 뭐가 맞을까요, 여러분? 그렇죠? 그러고 나서가 맞죠? 그러다가 이제 활용을 한 형태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는 접속 부사이기 때문에 뒤에 보조사가 올 수 없죠. 그래서 그리고는 올 수 없어요. 근데 그러고는 이 단독으로 쓰일 때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고 나서가 맞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길 따랐다, 기다렸다 뭐가 맞을까요? 리을이 있는 형태가 맞을까요? 리을이 없는 형태가 맞을까요? 쉬울 것 같은데 은근히 헷갈리시죠? 기다렸다가 맞습니다. 기다렸다. 기지개, 기지개. 이거는 우리가 이제 표기상으로도 많이 좀 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쉽게 접근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기지개 할 때 가이가 맞죠. 가이. 그래서 이렇게 이의 형태가 맞습니다. 그 다음 길잡이, 길라잡이, 길 앞잡이 뭐가 맞을까요? 헷갈리지 않을 것 같은데, 그죠? 길 앞잡이 틀리죠? 길잡이 그리고 길라잡이가 맞습니다. 까슬까슬, 까실. 여러분 뭐가 맞을까요? 이거는 이제 발음도 반드시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까슬까슬이 맞아요. 까슬까슬 표기로는 그렇게 하는 게 맞고, 그리고 까실까실이라고 이제 발음 많이 하시는데 그 발음도 틀린 발음입니다. 까슬까슬 해야 돼요. 까슬까슬. 근데 이제 발음을 좀 쉽게 하려고 우리 까실까실 많이 하는데 여러분 틀리다라는 거 꼭 알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깍정이, 깍쟁이. 서울 깍쟁이야. 뭐 이렇게 말할 때 어떻게 쓰냐는 겁니다. 깍쟁이가 맞죠. 이기적이고 인색한 사람, 아주 약 바른 사람을 이르는 말인데 이 깍정이가 표준어로 쓰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밤나무, 떡갈나무 따위 열매를 싸고 있는 술자 모양의 받침을 말할 때, 어떤 식물의 받침을 말할 때도 깍정이를 쓸 수 있지만 우리가 약간 얕고 이기적이고 이런 사람을 가리킬 때 쓰는 표현은 깍쟁이가 맞아요. 그 다음에 깔끄럽다, 깎끄럽다. 여러분 뭐가 맞을까요? 깔끄럽다가 맞죠. 깔끄럽다. 깔때기가 맞을까요? 깔대기가 맞을까요? 깔때기. 여러분 깔때기가 맞습니다. 발음 나는 대로 표기해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깜빡이. 여러분 뭐가 맞을까요? 깜빡이. 이것도 발음 나는 대로 된소리로 표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깔끄럽다, 깔때기, 깜빡이. 깝죽거리다, 깝죽대다, 깝치다. 여러분 어감 굉장히 하나 안 좋죠? 깝치다 어감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깝죽거리다, 깝죽대다가 맞습니다. 신이 나서 몸이나 몸의 일부를 자꾸 방정맞게 움직이는 것을 우리가 깝죽거리다 그리고 깝죽대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싸그리, 깡그리. 가끔 쓰는 표현들이긴 한데 싸그리,
깡그리 할 때 뭐가 맞는 표준어일까요? 맞아요. 깡그리가 맞습니다. 깡그리. 하나도 남김없이 깡그리 다 버렸어. 싸그리 다 버렸어 라고 하는데 틀린 표기입니다. 깡그리가 맞고요. 제가 이제 토끼 입장에서 보면 되게 황당할 것 같다라고 했어요. 깡충깡충 뛰나, 뭐 깡총깡총 뛰나, 뭐 무슨 상관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표준어로 토끼는 어떻게 뛰어야 된다? 깡충 뛰어야 합니다. 그래서 모음 조화가 깨진 경우라고 이제 볼 수가 있죠. 깡총깡총은 아오기 때문에 모음 조화가 지켜지고 있고요. 얘는 아오기 때문에 모음 조화가 지금 깨진 경우예요. 그래서 깡충깡충이 맞고요. 그리고 깨나 여러분 뭐가 맞을까요? 와, 이것도 굉장히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한번 맞춰보세요. 돈 꽤나 있다고 정말 잘난 척을 얼찌나 하든지, 여러분 돈 꽤나가 맞습니다. 꽤나, 알겠죠? 꽤나. 그리고 깨적거리다 라고 할 때 우리가 얘가 맞는데 에나 해서 깨작거리다, 혹은 어이가 결합된 말 에와 해서 깨작거리다, 둘 다 맞고요. 지금 양성의 느낌으로 결합되고 있고 음성의 느낌으로 결합되고 있잖아요. 맞지 않아요? 그래서 깨작거리다 복수 표준어다라고 이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뭔가 조금 달갑지 않은 음식을 자꾸 억지로 굼뜨게 먹는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 말인데, 저는 이제 먹는 거 되게 좋아하고 항상 잘 먹기 때문에 깨작거리지 않아요. 깨작거리지 않습니다. 저는 항상 잘 먹어요. 그다음 이제 꺼름하다 여러분 뭐가 맞을까요? 어떤 감정인지 아시겠죠? 꺼림하다 그리고 깨름하다가 맞습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가 모음이 뭐가 쓰였는지 잘 봐주세요. 꺼림하다, 그 다음에 깨름하다. 아시겠죠? 꺼림하다. 우리가 꺼리다 하잖아요. 그래서 꺼림하다 그리고 깨름하다. 꺼름, 어음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꺼실 뭐가 맞다? 꺼슬이 맞다 라고 이제 봐주시면 되겠고요. 발음 이렇게 우리가 사실은 슬로 표기하는 것을 자꾸만 실로 발음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시옷과 이제 이 모음이 더 발음하기가 편하긴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발음조차 하면 안 됩니다. 슬이라고 표기하고 슬이라고 표기를 하셔야 됩니다. 발음도 하셔야 되죠. 그래서 꺼슬이 맞고요. 꼬라박다. 둘 다 어감 그렇게 좋지 않지만 뭐가 맞을까요? 꼬라박다가 맞아요. 꼬라박다. 거꾸로 내리박다. 돈 따위를 어떤 일에 헛되이 써버리다 라고 할 때 꼬라박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꼬락선이. 여러분 뭐가 맞을까요? 꼬락선이가 맞죠. 꼬락선이가 맞습니다. 꼬락선이. 그 다음에 꼬챙이 여러분 뭐가 맞을까요? 많이 쓰시는 표현인가요? 맞아요. 챙이가 맞죠. 꼬챙이. 그래서 우리가 이 꼬챙이는 그래도 많이 쓰죠. 이 꼬챙이를 껴서 먹어야 되지 않을까? 꼬챙이 좀 줘봐. 꼬챙이라고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꼬챙이라고 많이 하는 것 같고. 꼭두각시 뭐가 맞아요, 여러분? 당연히 꼭두각시가 맞죠. 그리고 이 꼼꼼히 여러분 뭐가 맞을까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꼼꼼하다라는 표현이 있죠. 꼼꼼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다가 붙으면 접사가 뭐가 온다? 희가 온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꼼꼼히가 맞고요. 그리고 꼼꼼이라는 말 자체로도 부사가 쓰일 수가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우리가 일상에서 많이 쓰는 것 같진 않아요. 그래도 꼼꼼이라는 그 자체로 이제 부사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꼼꼼히, 꼼꼼 둘 다 맞고요. 그다음 꼽사리라고 이제 많이 발음하는데 우리가 첫 음절에 된소리가 오긴 했지만 그래도 표준어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남이 노는 판에 거저 끼어드는 일을 우리가 꼽사리라고 하는데, 곱사리 하면 진짜 어감이 확 죽어요. 그래서 꼽사리 해야 돼요. 꼽사리. 그래서 곱추 뭐가 맞습니까? 그렇죠? 우리 꼽추가 맞습니다. 그래서 꼽사리도 맞고, 꼽추도 맞고, 그 다음에 꽃봉우리 그리고 꽃봉우리 여러분 뭐가 맞을까요? 오가 맞죠. 꽃봉우리가 맞고요. 꼬매다. 우리가 꼬매다라는 말도 많이 쓰는데 꼬매다는 왠지 표준어가 아닌 것 같은 느낌 있지 않으신가요? 꿰매다가 맞습니다. 꿰매다. 끄나풀 우리 표준어 규정에서 이제 거센 소리가 표준어가 된 규정 안에서 소개가 된 예인데 끄나풀이 맞을까요? 끄나풀이 맞을까요? 끄나풀이 맞죠. 끄나풀. 그 다음에 끝발 여러분 시옷 받침일까요? 티읕 받침일까요? 시옷 받침입니다. 뭔가
끝을 향해서 the end, 그쪽이라서 여러분 끝 티읕 받침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시기도 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시옷 받침입니다. 그래서 노름 따위에서 좋은 끝수가 잇따라 나오는 기세, 아주 당당한 권세 혹은 기세를 말할 때 우리가 끝발이라고 합니다. 아우 정말 끝발 좋은 집안이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럴 때 시옷 받침이라는 거고 기억을 해주십시오. 여러분 얘도 이제 많이 나오는 녀석인데 끼 얻을게요. 지금 우리 표준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음과는 별개로 어떻게 쓰는 것이 맞느냐가 이제 표준어 규정인 거죠. 끼 얻을기가 맞죠. 끼 얻을기. 근데 발음할 때는 끼 얻을기 해도 되고 끼 여들기라고 발음해도 돼요. 잇몸 순행동화로. 하지만 여기서는 끼 얻을기라고 쓰셔야 됩니다. 여러분 뒤에 지금 된소리가 왔어요. 된소리가 왔을 때는 절대로 사이시옷이 못 옵니다. 뒤에 된소리가 올 때, 거센 소리가 올 때는 사이시옷이 못 오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쓰면 안 돼요. 나무꾼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나무래다, 나무라다. 기본형 무엇입니까? 나무라다가 맞죠? 그 다음 나무까지 할 때 우리 발음 어떻게 되죠? 나무와 가지가 만났습니다. 고유어의 결합인데 나무까지 이렇게 소리가 나죠? 그래서 뒤에 있는 게 이제 된소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된소리가 남을 표기하기 위해서 사이시옷 옵니다. 나무까지가 맞죠? 여러분 나부랑이, 나부랭이, 너부렁이 이 복수 표준어 할 때 공부했던 녀석이에요. 그래서 일단 표준어가 2개다라는 감은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랭이가 맞죠. 나부랭이. 그래서 나랭이라고 했어요. 제가 나랭이. 그리고 너부렁이에서 너렁이라고 했습니다. 나랭이 그리고 너렁이에요. 나랭이, 너렁이. 나랑이는 없어요. 나랭이 그리고 너렁이가 맞습니다. 그냥 나지막하다, 나지막이, 나지막하다, 나지막히 뭐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 일단 지냐, 지냐를 결정을 할 때 일단 지가 맞아요. 지가 맞습니다. 지. 왜냐하면 이제 땅이 좀 낮잖아요. 그래서 땅지자, 나지, 막하다. 그리고 나지막, 여러분, 이가 들어갑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나지막 키라고 발음이 되는 것 같지만, 나지막이 이렇게 해서 이로 처리가 됩니다. 나지막하다 해서 지가 들어가는 포인트 잡아주시고요. 그리고 얘가 이제 부사로 쓰일 때 이가 들어간다라는 것도 생각해 주세요. 난장이가 맞습니까? 난쟁이가 맞습니까? 여러분, 이 장이가 들어갈 때 어떤 기술 자의 의미가 들어갈 때 장이가 붙잖아요. 그래서 뭐 난장이라고 하면 이제 뭐 기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난쟁이가 당연히 맞습니다. 그 다음 내노라하다, 내로라하다. 여러분 이거 진짜로 문제 많이 나왔어요. 이제 뭐 공무원, 군무원 시험 뭐 할 것도 없이 너무나 많이 나왔던 건데 내로라하다가 맞죠. 내로라하다, 내로라하다. 그리고 내려꽂다, 내리꽂다. 여러분 뭐가 맞을까요? 그렇죠. 내리꽂다가 맞아요. 내려꽂다 너무 정직한 표현이에요. 내려서 꽂다. 그냥 내리꽂다 해야 돼요. 내리꽂다. 그래서 내리꽂다가 맞고요. 이거 먼저 나왔는데 냄비와 남비 중에 여러분 뭐가 맞습니까? 냄비가 맞죠. 남비라고 애초에 쓰였을 수도 있지만 이것이 이몸 역행동화의 작용을 받아서 이몸 역행동화의 경우가 아예 표준어가 된 경우라고 우리 공부를 했습니다. 뭐 냄비를 동댕이 치다와 같은 어떤 예문을 통해서 이몸 역행동화가 표준어가 된 경우를 제가 말씀드렸었어요. 뭐 소금쟁이, 뭐 그다음에 뭐 서울내기, 뭐 시골내기와 같은 말에서는 우리가 이몸 역행동화가 표준어가 된 예라고 했습니다. 냄비가 맞고요. 너부대대하다, 넙대대하다, 널대대하다라고 해서 얘는 형태를 밝혔는데 형태를 밝힌 경우가 맞는 표준어가 아니라 형태를 밝히지 않은 경우가 표준어로 맞습니다. 너부대대하다 그리고 넙대대하다 얘가 맞아요. 그 다음 너스레 할 때 어이가 맞니? 아니면 아이가 맞니? 요 차이예요. 뭐가 맞을까요, 여러분? 너스러이가 맞습니다. 너스러이. 넋두리 할 때 여러분 기억 시옷 받침이 맞냐? 기억 받침이 맞냐입니다. 맞춰보세요. 뭐가 맞아요? 그쵸. 기억 시옷 받침이 맞습니다. 넌지시 아까 전에 우리가 나지막하다라고 했잖아요. 뭐 나지막하다. 땅이 낮으니까 지자가 들어간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뭔가 이것도 좀 약하게 어떤 살며시 좀 전달하는 그러한 분위기인 거죠. 그래서 넌지시가 맞아요. 넌지시 약간 낮게. 지금 형태를 밝혔고 형태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거 우리 한글 맞춤법 표기에서 많이 봤던 녀석이에요. 우리가 리을, 비읍에서 받침이 리을이 선택이 되죠. 그럴 때는 뒤에 있는 자음을 없애주고 소리 나는 대로 표기해서 표준어 결정해준다라고 했습니다. 널 따라타가 맞습니다.
널브러지다, 널브러지다. 여러분 뭐가 맞을까요? 널브러지다가 맞아요. 그래서 널브러지다라는 말의 뜻은요. 너저분하게 흐트러지거나 흩어지다. 몸에 힘이 빠져서 몸을 추스리지 못하고 축 늘어지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축 늘어져 있기 때문에 획이 하나 지금 더 있잖아요. 부해서 획이 하나 빠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널브러지다. 널빤지 그리고 널판지도 여러분 굉장히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인데 뭐가 맞냐면 널빤지가 맞죠. 널빤지 빤빤하잖아요. 널빤지가. 널빤지가 맞습니다. 그다음 여러분 이건 뭐가 맞을까요? 발음 어떻게 하세요? 널찍하다라고 하잖아요. 리을 비읍의 대표음이 리을이 되기 때문에 요 리을이 올 때는 이 뒤에 있는 비읍이 없어지고 발음 나는 대로 표기가 이루어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널찍하다가 맞죠. 널찍하다. 그런데 우리가 넙둥굴다. 그리고 넓적하다. 그리고 넙죽하다. 얘네들은 원래 리을 비읍이면은 지금 뭐가 탈락을 하고 뭐가 남냐면 얘가 탈락하고 얘가 남아요. 그런데 얘네들은 예외적으로 리을 비읍 받침을 가지고 있는데 비읍이 남는 아이들이에요. 두 번째 자음이 남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형태를 밝혀 표기를 합니다. 넙둥굴다, 넓적하다, 넙죽하다 이렇게 쓰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뭐가 맞냐면 넓적다리 그리고 넓적하다가 맞습니다. 세트로 알아주세요. 그래서 넓적다리, 넓적하다가 맞다라고 이제 봐주시면 되겠고요. 넘겨짚다, 넘겨짚다 할 때 여러분 피읍 받침일까요? 비읍 받침일까요? 뭐가 맞을까요? 피읍 받침이 맞습니다. 넘겨짚다, 피읍 받침이에요. 그리고 넝쿨, 덩굴, 그리고 덩쿨 여러분 뭐가 맞습니까? 대표적인 복수 표준어이기도 하죠. 그래서 넝쿨이 맞아요. 넝쿨.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이 넝이잖아요. 니은 그리고 여기서는 키읔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디귿이고요. 여기서는 기역이요. 그래서 전체적인 획의 수가 똑같아요. 그런데 여기는 여긴 디귿인데 여기도 또 이제 키읔이기 때문에 획이 하나가 더 초과가 됩니다. 어쨌든 넝쿨 그래서 여기가 획이 하나 모자라니까 여기 쿨 간 거고 덩굴에서 여기 획이 하나 채워지니까 얘는 굴 이렇게 간 거예요. 덩쿨, 덩굴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네댓 그리고 너댓 여러분 뭐가 맞을까요? 예, 네댓이 맞습니다. 네댓. 네살배기 왜 이렇게 자꾸 빨리 넘기지? 네살배기가 맞죠. 그래서 우리가 얘는 뭐 표준어 규정으로도 많이 나오는 녀석이지만 띄어쓰기로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관형사, 이 살이 단위성 의존명사, 이 배기가 접사니까는 네 띄고 살배기 이렇게 띄어 써야 된다는 것도 맞고요. 네살박이는 틀립니다. 네살배기가 맞고요. 노란색, 노란색, 노라 이거는 아까 전에 우리가 검정 그리고 뭐 검은색 할 때 봤던 맥락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랑이라고 하든지 아니면 노란색이라고 해야 합니다. 그래서 노랑이라는 말의 뜻에는 노란색이라는 의미가 이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색을 중복되게 드러낸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노란색 혹은 노랑이 맞아요. 좋습니다. 이거는 이제 뜻을 여러분 많이 모르실 것 같아요. 놀놀하다가 맞을까? 놀놀하다가 맞을까? 그래서 지금 비슷한 발음이 지금 겹쳐 나기 때문에 우리가 소리를 똑같게 표기하는 경우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글 맞춤법에서 공부했던 내용이에요. 놀놀하다, 놀놀하다가 맞고요. 빛깔이 노르스름하다를 의미하는 뜻을 갖습니다. 그리고 놀래다, 놀래키다. 그리고 놀래키다로 많이 하는데 놀래다가 맞죠. 이미 접사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놀라다에서 이라는 접사가 이미 들어갔는데 여기에 지금 이라는 접사가 들어갔고 또 키라는 접사를 또 넣은 경우예요. 그래서 틀리고 얘가 맞다라고 이제 봐주시면 됩니다. 국어 고득점 어렵지 않아요. 농짓거리, 농짓거리, 농짓거리 뭐가 맞을까요? 여러분 이 복수 표준어 아닙니다. 그래서 농짓거리가 맞죠. 농짓거리. 그리고 우리가 냅두다, 놔두다. 뭔가 좀 냅두다라고 하면은 뭔가 발음이 촌스러운 느낌이죠. 놔두다가 맞습니다. 놔두다. 그러면 이거는 병명으로 우리 뇌졸중이라고 많이 하는데 뇌졸중이 아니라 뇌졸중이에요. 뇌졸중. 눈곱이에요. 눈곱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표기를 할까요? 곱으로 표기를 하셔야 돼요. 눈곱으로 표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눈곱이라고 발음을 일상적으로 굉장히 많이 합니다. 많이 쓰는 표현이기도 하고 나 눈곱도 못 대고 나왔어. 오늘 아침에 어찌나 시간이 없던지 나 눈곱도 못 대고 나왔어 라고 하지만 눈곱으로 표기를 하셔야 됩니다. 눈곱, 눈곱. 그 다음에 눈살, 눈살. 여러분 뭐가 맞을까요? 맞아요, 여러분. 눈살이 맞습니다. 지금 눈곱도 그렇고 눈살도 그렇고 이렇게 된소리가 나죠. 뭐 눈곱 그리고 눈살 이렇게 된소리가 나지만 우리가 예사소리로 표기를 해야 된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늘어붙다, 늘어붙다, 눌러붙다
늘어붙다라고 이제 많이 하는데 우리가 눌어붙다라고 합니다. 사실 늘어붙다라고는 많이 안 하고 눌러붙다라는 표기는 많이 그래도 좀 쓰시기도 해요. 그런데 얘가 아니라 눌어붙다. 여기에 뭔가 껌이 눌어붙어서 떼지지 않아라고 할 때 눌어붙다라고 해야 합니다. 그리고 느지막이 할 때 계속 지가 승리했잖아요. 지가 이겼잖아요. 느지막이가 맞죠? 그리고 늘 열심히 공부하는, 늘상 열심히 공부하는. 선생님 둘 다 복수 표준어 아닌가요?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얘만 맞아요. 늘만 맞습니다. 늘상이라는 표준어 없습니다. 늘이 맞고요. 그리고 늙음악 할 때 이제 늙다에서 나온 말이기 때문에 리을 기억 받침이 여긴 있고 여기는 없는 경우인데 늙음악이 맞죠. 늙음악, 늙어가는 무렵을 말합니다. 늑수그레하다. 여러분 이 표현 많이 쓰시나요? 저는 사실 좀 많이 쓰거든요. 좀 구수하잖아요. 표현 자체가. 늑수그레하다라고 할 때 우리가 늑수고요. 늑수. 그 다음에 그래하다예요. 늑수그레하다. 늑수그레하다. 늑수그레하다 아니에요. 늑수그레하다. 늙으수레하다는 들어보시지도 못했죠? 두 개 중에 헷갈렸을 것 같은데 늑수그레하다예요. 그레하다. 뒤에 있게 맞고요. 그리고 늦가기 할 때 이제 깍에서 받침이 기억 하나냐 아니면은 기억 두 개냐 이거예요. 그래서 늦가기 할 때 요 깍이 맞습니다. 그리고 늦둥이 할 때 늦둥이 이건 헷갈리지 않을 것 같은데 그죠? 막둥이 뭐 이런 식으로 둥이라는 접사가 들어가는 말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늦둥이가 맞고요. 그리고 일일이 물론 발음을 의의가 이렇게 나면은 발음은 당연히 이렇게 나죠. 일일이 이렇게 나지만 표기는 일로 소리가 나더라도 의의를 밝혀 표기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뒤에 게 맞아요. 퉁소 나발 피리 따위 관악계 소리를 흉내내 소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달디 달다, 다디 달다. 여러분 알고 계시는 음식 중에 뭐가 가장 답니까? 뭐 설탕 퍼먹으면 굉장히 달죠. 꿀도 굉장히 달고. 그런 음식 어떻게 표현하냐면 달디 달다가 아니라 다디 달다예요. 다디 달다. 그래서 리을이 탈락합니다. 그리고 단출하다, 단촐하다. 이거 뭐 단촐하다라고 많이 하시는데 이거 우리가 많이 틀리는 표기입니다. 단출하다가 맞아요. 식구나 구성원이 많지 않아서 홀가분하다 혹은 그 옷차림이 굉장히 간편하다라고 말할 때도 우리가 단출하다라는 표기를 씁니다. 김치를 담그다예요. 김치를 담그다예요. 여러분 이것도 이제 기본형을 잘 알아야지 활용 형태를 잘 맞히는데 담그다가 맞죠. 담그다가 맞기 때문에 여기에 만약에 어미 아가 오면은 의와 아가 만나서 의탈락 현상이 일어나서 김치를 담가가 맞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김치를 담궈 먹는다라고 합니다. 틀린 표기죠. 담쟁이 덩굴, 담장이 덩굴 할 때 우리가 덩굴, 넝쿨은 이미 보셨는데 쟁이냐 아니면 장이냐라는 겁니다. 담쟁이죠, 당연히. 예, 그 다음 덤불 그리고 덤풀 여러분 뭐가 맞습니까? 이렇게 풀숲과 같은 것을 의미하죠. 덤불이 맞습니다. 그리고 덤터기, 덤태기. 우리가 덤터기 썼어, 덤태기 썼어,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덤터기가 맞습니다. 남에게 넘겨 씌우거나 남에게서 넘겨받은 허물이나 걱정거리를 말하거나 혹은 누명과 같은 것을 말할 때도 우리가 쓰는데 덤터기를 특별하게 이제 많이 당하는 그런 터가 있죠. 그래서 덤터기가 맞습니다. 덤터기. 그리고 여러분 덥석이 맞아요. 덥석이 맞아요. 덥석이 맞죠. 이거 미리 나면 안 되네. 덥석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제가 가방 된 X라고 했던 거 기억이 나시나요? 가방만 밝히는 된장녀, 된장나무 한때 유행어긴 한데 되지 말자라고 했어요. 기역과 비읍 뒤에서 된 소리가 날 때 이것을 표기에 된 소리로 반영하지 말자라는 흐름이었잖아요. 덥석이라고 물론 소리가 납니다. 그런데 표기를 할 때는 우리가 시옷으로 표기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덮이다 그리고 덮이다 여러분 발음 비슷한데 접사가 희가 쓰이냐 이가 쓰이냐라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은 알 수 있어요. 덮이다가 맞습니다. 그래서 덮다의 피동사로 피동 접사가 올 때는 이라는 접사가 쓰인다. 그 다음 우리 도찐개찐, 독인개긴 여러분 이거 많이 문제 안에서 보셨을 것 같아요. 도긴개긴입니다. 우리가 그냥 흔하게 쓸 때는 야 도찐개찐이야 라고 이제 말을 많이 하지만 독인개긴이 맞죠. 윷놀이에서 남의 말을 잡을 수 있는 거리나 개로 남의 말을 잡을 수 있는 거리는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윷놀이 할 때 남의 말을 따라잡을 수 있는 그 단위를 긴이라고 해요. 그래서 독인개긴이 맞아요. 독인개긴. 야 거기 갈 데가
못 되더라. 돛대기 시장 같아라고 이제 말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 돛대기 시장이라고 해요. 그래서 때 할 때 우리가 어이 하고요. 지금 이 표기는 아닙니다. 돛대기 시장이에요. 상품, 중고품, 고물 따위 여러 종류의 물건을 뭐 여러 가지의 어떤 방법으로 질서가 없고 시끌벅적한 비정상적 시장을 돛대기 시장이라고 합니다. 도리어, 되레, 도리어 여러분 뭐가 맞을까요? 맞아요 여러분 도리어는 많이 쓰시는 표현이고요. 그리고 되레도 씁니다. 근데 도리어는 쓰지 않아요. 그래서 여가 아니다 라는 거 알아주시고요. 돌 할 때 리을 시옷 받침인가 그리고 리을 받침인가 저 옛날에 태어날 때만 해도 요 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표준어가 바뀌었죠. 그래서 이 돌이 맞습니다. 돌멩이 이것도 많이 틀리는 표기인데 여러분 어이가 맞을까요? 아니면 아이가 맞을까요? 여러분 어이가 맞죠. 어이가 맞습니다. 만약에 지나가다가 돌멩이를 맞으면 어이가 없죠. 누구야 누가 나한테 돌멩이 던져서 거참 어이가 없네. 어이가 맞다라고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돌 하루방 그리고 돌 하르방 하르냐인데 돌로 만든 돌 하르방은 하루 만에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돌로 단단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계속 그 자리에 있어요. 돌 하루방이 맞습니다. 그리고 동거동락 할 때 이 뭐 동고동락이죠. 뭐 쓴 것도 깊은 것도 같이 한다라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우리가 동고동락이 맞고요. 그리고 동당이 치다, 동댕이 치다는 저희가 이 몸 역행동화가 표준어가 된 경우로 외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댕이 치다가 맞죠. 냄비를 동댕이 치다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되뇌다 그리고 되뇌이다 할 때 이제 불필요하게 이가 들어간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가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되뇌다가 맞고요. 그리고 되먹다, 되먹지 않다. 주로 이제 되먹지 않다라는 표현으로 이제 많이 쓰이는 표현인데 우리가 되먹지 않다, 되다를 약간 속되게 이르는 표현이고요. 어떤 말과 행동이 뭐 살이 맞지도 않고 어긋나고 뭐 엉망일 때 우리가 되먹지도 않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되어 먹지 않다를 의미하기 때문에 되어 먹지 않다. 뒤에 이제 먹다도 용언이잖아요. 연결하는 어미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되어라고 해서 돼지할 때 돼자가 들어간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이거 헷갈리세요? 두더지죠, 두더지. 그 다음에 이것도 많이 나오는 녀석인데 두루뭉술하다예요. 두루뭉술하다. 그래서 우 그리고 이우요. 얘는 지금 보니까 우이에요. 통일성을 갖추었네요. 두루뭉술하다. 그리고 두리뭉실하다. 근데 얘는 흐트러졌어요. 얘 두루 할 때는 우고 뭉실할 때는 이예요. 얘가 맞다라고 이제 봐주시면 됩니다. 두루뭉술하다, 두리뭉실하다 해서 둘 다 복수 표준어가 됩니다. 근데 둘러싸이다 어떻게 가는 것이 맞을까요? 소리 나는 대로 표기하는 것이 맞죠? 둘러싸이다가 맞고요. 그리고 둘쳐없다, 둘러없다. 야 내가 너무 마음이 급해가지고 그냥 걔를 둘쳐엎고 막 뛰었잖아. 둘러엎고 뛰었잖아. 뭐가 맞을 것 같아요? 내가 평소 쓰는 표기가 아니라 뭐가 맞는지를 생각해 보시면은 정답으로 갈 수 있습니다. 뭐가 맞습니까? 둘러엎다가 맞죠? 번쩍 들어 올려서 없다를 의미하는 우리 둘러엎다가 맞고요. 그리고 뒤꿈치, 어색하잖아요. 우리가 많이 쓰는 표기이기도 한데 그래서 뒤꿈치가 맞고요. 이렇게 된 소리가 올 때는 절대로 사시어 못 오죠? 뒤꿈치가 맞습니다. 뒤치다거리 여러분 뭐가 맞을까요? 그쵸? 뒤에 있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여기서 일단 거센 소리가 맞잖아요. 이제 사이시옷이 못 옵니다. 그리고 지금 뒤에 있는 거리라는 그러한 표기가 맞기 때문에 뒤치다거리가 맞아요. 뒤치다거리 한번 잘 볼게요. 일단 뒤탈 때 받침 없잖아요. 거센 소리가 왔기 때문에 시옷 받침 없습니다. 그리고 뒤치닥에서 받침이 있는 게 아니라 받침 없고 받침 없고 받침 없고 받침 없고 받침 없어요. 다 지금 받침이 없습니다. 뒤치다거리예요. 뒤치다거리. 뒤치다 거리 아니고요. 뒤치다 거리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그 다음 들리다, 들르다. 내가 가는 길에 가게를 들르다 아니면 들리다. 여러분 기본형 무엇입니까? 들르다가 맞죠. 들르다. 지나는 길에 잠깐 들어가 머무르다가 맞는데 우리가 그래서 들르다에서 어가 오면은 의와 어가 만나서 의탈락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들러가 맞아요. 들러. 그런데 얘를 만약에 기본형으로 생각을 하신다라고 한다면은 다 대신에 어가 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들여가 맞을 것 같은데 얘는 틀리는 거죠. 왜냐면 기본형은 들른다이기 때문에 얘가 맞다라고 이제 봐주시면 되겠고요. 아우 내가 그냥 하도 목이 말라서 물을 그냥 들이키다가 맞아요. 들이켜다가 맞아요. 꼭 맞춰보세요. 들이켜다가 맞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들이켜다. 들이키다의 뜻도 있는데 뭐 액체와 같은 것을 막 이렇게 들이마시다의 뜻이 아니라 안쪽으로 옮기다의 뜻을 가지고
가지고 있을 때 쓰는데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용례에서는 들이켜다가 맞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드립다 물을 먹었어. 드립다라고 할 때 요 드립이 맞을까요? 요 드립이 맞을까요? 앞에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세차게 마구라는 의미고요. 딸내미, 아들내미, 딸내미, 아들내미 할 때 내가 맞냐 아니면 레가 맞냐 딸이든 아들이든 다 내 거잖아요. 내 거예요. 내 거. 그래서 딸내미, 아들내미가 맞습니다. 예, 좋습니다. 땡추 여러분 뭐가 맞습니까? 뭐예요? 땡추가 맞죠? 중답지 못한 중을 낮잡아 이를 때 우리가 땡추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아리 이것도 이제 많이 나오는 녀석인데 여러분 또아리가 맞아요? 또아리가 맞아요? 맞아요. 또아리가 맞습니다. 그리고 떼약볕 할 때 악이냐 그리고 약이냐 이렇게 이제 가는데요. 뭐가 맞아요, 여러분? 그렇죠? 떼약볕이 맞죠? 그래서 여름날에 강하게 내릴 때는 몹시 뜨거운 볕을 의미할 때는 우리가 떼약볕이라고 합니다. 약볕. 그다음 띄엄띄엄. 여러분 띄다의 의미가 있잖아요. 뭔가 띄엄띄엄의 의미에 띄다, 하늘 띄다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띄엄띄엄이 맞습니다. 물론 소리는 발음은 띠로 나죠. 군무원 국어는 송은영. 그 다음 마구간 여러분 뭐가 맞습니까? 마구와 간이 만났습니다. 마구간이 맞죠. 왜냐하면 이 마구간 같은 경우는 이제 고유어가 들어가 있지 않은 형태입니다. 그래서 마구간 할 때 한자와 한자의 결합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이시옷이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 의미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네요. 마거리, 마수거리 들어본 적 있는 거 그래도 마수거리죠. 마수거리는 맨 처음으로 물건을 파는 일을 말합니다. 그리고 혹은 맨 처음에 물건을 팔아서 거기서 얻은 소득을 의미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막내 동생, 우리 막내와 동생이 만난 말이죠. 막내 동생 이렇게 해서 뒤에가 된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고유어가 결합되고 있기 때문에 시옷이 들어갑니다. 막내 동생. 여러분 맛보기 영상 많이 노출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맛보기가 맞고요. 그 다음 맛적다라고 할 때 이제 뭔가를 일을 할 때 맛이 적은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음식을 맛이 없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음식은 맛없는 거고 또 그 음식이 맛없듯 어떤 일을 할 때 뭐 흥미도 안 생기고 관심도 안 생길 때 쓰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맛적다, 그래서 맛이 적다 그 의미가 온전하게 살아있기 때문에 재미나 흥미가 거의 없어 싱겁다를 의미하는 말로 맛적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맞고요. 그리고 망측하다 여러분 뭐가 맞을까요? 망측이 맞을까 망치기 맞을까 맞춰보십시오. 망측하다가 맞습니다. 망측한 어떤 형태와 몰골을 갖고 있는 대상에게 우리가 약간 측은한 마음이 느껴지지 않나요? 망측한 대상에게 우리가 측은지심을 가질 줄 알아야 합니다. 망측하다예요. 그러니까 맥적다 발음 나는 대로 표기하면은 맥적다가 맞죠. 뭔가 심심하고 재미도 없고 뭐 이럴 때 혹은 뭐 쑥스럽다라고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머리끄덩이, 머리끄댕이. 우리 막 싸울 때 옛날에 저는 동생이랑 막 싸울 때 머리까지 잡고 막 싸웠던 적 많았거든요. 어렸을 때. 머리끄덩이가 맞아요. 머리끄댕이가 맞아요, 여러분. 그쵸? 머리끄덩이가 맞아요. 머리끄덩이. 덩이요, 덩이. 뭔가 이렇게 움켜쥐을 수 있는 거. 덩이가 맞습니다. 그리고 멋쟁이 뭐가 맞습니까? 장이가 들어가면 어떤 기술을 가진 사람을 의미할 때 이렇게 접사 장이가 쓰이는 거잖아요. 멋쟁이가 맞죠. 그리고 먼지 털이게 그리고 먼지 떨이. 우리 떨이 맞을까? 먼지 털이 맞을까? 먼지 떨이 맞아요. 여러분 먼지를 이렇게 터는 게 아니라 먼지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지가 착착착착 붙어 있잖아요. 근데 먼지를 떨어뜨려서 분리하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지 떨이가 맞고요. 그리고 뭐 적다, 뭐 겸연 적다, 뭐 이런데 우리가 다 적다를 씁니다. 그래서 뭐 격에 어울리지 않고 뭐 어색하고 쑥스럽다를 의미할 때 우리가 멋적다라는 표기를 쓸 수가 있고요. 그리고 메마르다라고 할 때 뭐가 맞습니까, 여러분? 그쵸. 앞에 게 맞죠. 메마르다. 그리고 메스껍다, 메시껍다. 메스꺼워요, 메시꺼워요. 메스껍죠. 그리고 며칠 날. 여러분 뭐가 맞습니까? 예, 아니에요, 여러분. 맞아요. 그쵸? 아직 설명 안 해서. 며칠 날이 맞습니다. 그래서 며칠의 본말이고요. 그리고 아직까지도 여러분 궁서체로 이렇게 몇 띄고 일로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한 단어죠, 여러분. 며칠입니다. 잘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며칠의 본말로 며칠 날이 쓰이고요. 그리고 여러분 몇
띄고 일. 이게 이제 원래의 형태의 의미가 사라진 경우이기 때문에 소리 나는 대로 표기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한글 맞춤법에서. 근데 여러분의 생각에는 아직까지 이제 그 원래 의미가 살아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나 봐요. 이렇게 많이 표기를 하시는데 아니고요. 며칠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우리가 모임을 의미하는 말로 모듬을 쓰기도 하는데 여러분 틀리고요. 모임을 의미할 때는 모임만 쓸 수 있습니다. 모임만 쓸 수 있고요. 그다음 모자라다, 모자르다. 여러분 이거 뭐가 맞습니까? 모자라다가 맞죠. 얘는 이제 우리가 모자라다가 맞다라는 거는 아실 수 있고요. 그리고 좀 특이 사항이 품사 문제로 나왔던 적이 있었죠. 이제 군무원 쪽 아니고 공무원 쪽에서 나왔던 적이 있는데 많은 분들이 굉장히 어려워했던 문제입니다. 모자라다는 품사가 동사였어요. 동사. 그리고 목돈 할 때 요 기억 시옷이냐 아니면 기억이냐 그럼 뭐가 맞습니까? 우리가 조금 많이 뭐 금융 뭐 경제 이런 신문 지면에서 좀 볼 수 있는 단어긴 해요. 그래서 목돈이 맞습니다. 목매다, 목매치다, 목매다. 막 목이 멜 때가 있죠. 목매다가 맞습니다. 그리고 무르다, 물르다. 그럼 뭐가 맞습니까? 불필요하게 리을이 들어간 형태인 것 같지 않습니까? 그쵸? 무르다가 맞죠. 굳은 것이 물렁거리게 되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생략되었는데 빌리거나 바꾼 물건을 원래 임자에게 도로 주고 돈이나 물건을 되찾다 등을 의미하는 말로써 우리가 무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무르다가 맞고요. 그 다음 무릎팍. 옛날에 그 무릎팍 도사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 표기로 소개가 됐는데 표준어로 맞는 거는 여러분 무릎팍이에요. 무릎팍. 그리고 무릎 쓰다라고 할 때 우리가 피읍받침, 비읍받침 뭐가 맞습니까? 비읍받침이 맞아요. 지금 우리가 무릎 있잖아요. 신체 기관 무릎 할 때는 요 무릎을 쓰죠. 아이유 노래도 있었던 것 같아요. 무릎이라는 노래가. 근데 이 피읍받침인데 우리가 무릎 쓰다니 무릎과 아무런 관련이 없잖아요. 그래서 요 비읍받침 맞습니다. 문지르다, 문질르다. 우리가 리을을 굉장히 좋아하나 봐요. 이렇게 발음을 하거나 표기를 할 때 불필요하게 리을이 들어간 경우들이 많거든요. 지르다가 맞습니다. 문기적거리다, 민기적대다, 문구적거리다, 문그적대다. 기냐, 그냐예요. 기냐, 그냐. 여러분 뭐가 맞습니까? 우리 그가 맞다라고 이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아가지 못하고 제자리에서 자꾸 게으르게 행동을 하는 거. 그리고 제자리에서 몸이나 몸의 일부를 조금 큰 동작으로 자꾸 느리게 비비대는 거. 그 자리에서 움직이는 건데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아. 너무 게을러서. 그 자리에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문기적이 아니라 문그적이다라고 기억을 해주세요. 그 다음 뭉클어지다, 물클어지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뭐 뭉클하다 마음이 그런 거 아니잖아요. 뭉클이 쓰일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뭉클어지다, 물클어지다 이렇게 가야 돼요. 화가 이름이네요. 뭉클. 그래서 몹시 썩거나 지나치게 물러서 본 모양이 없어지게 되다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뭉클어지다, 물클어지다. 막 뭉개지거나 막 물처럼 되거나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뭉클어지다, 물클어지다가 맞고요. 그 다음 미류나 뭐 옛날에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미류나무였던 것 같은데 표준어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표준어는 미루나무예요. 미루나무. 그리고 미장이, 미쟁이 이거 어떤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뭐 시멘트 같은 거 바르는 사람들. 그래서 미장이가 맞습니다. 밀어붙이다, 형태를 밝힐 거니 아니면 형태를 안 밝히고 소리 나는 대로 표기를 할 거니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형태를 밝히는 거죠. 왜냐하면 밀어서 어떤 붙이는 행위에 대한 의미가 아직까지 이 단어에 살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밀다와 붙다의 형태가 드러나도록 밀어붙이다로 표기를 하는 것이 맞겠죠. 그 다음 밋밋하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뭐 겹쳐 소리가 나거나 뭐 비슷한 음절로 소리가 나는 경우에는 표기를 통일시켜 줍니다. 그래서 밋밋하다가 맞고요. 밑동이 맞을까, 밑둥이 맞을까, 동이 맞을까, 둥이 맞을까, 여러분? 동이 맞죠. 긴 물건의 맨 아랫동아리를 의미합니다. 혹은 나무 죽에서 뿌리에 가까운 부분 등을 의미하죠. 그리고 바래다, 바램, 바라다, 바람. 이번에 꼭 합격하기를 바라예요. 여러분 이거 너무 많이 보셨잖아요. 근데 어색해요. 뭐 바라가 어색하긴 하지만 아직 표준어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바라다, 바람이 맞습니다. 그리고 반말짓거리 뭐가 맞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반말짓거리가 맞아요. 반말짓거리. 물론 된 소리로 소리가 나지만은 반말짓거리에서 거리로 표기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반비다치, 반비아치, 그 표준어 규정할 때도 이제 봤던 녀석인데, 우리 시옷 받침이 들어갑니다. 그쵸? 반비다치는 반찬과 같은 것을 만드는 일을 맡아 하던 여자 하인을 말한다라고 했습니다. 반비다치예요, 반비다치. 반지, 르르하다. 반지르하다. 르르 두 개 들어갈까요? 르 하나 들어갈까요? 여러분, 뭘까요? 반지,
르르하다. 어떤 느낌을 표현하고자 하는 단어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 느낌을 보다 풍성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단지 르 하면 그 느낌이 죽어요. 단지 르르하다라고 해야 합니다. 반지꼬리도 이제 바느질과 고리가 만나서 만들어진 말이죠. 근데 리을이 이제 합성어가 되면서 얘가 별다른 까닭 없이 반짓해서 얘가 디귿이 된 거예요. 디귿이. 그래서 반짓꼬리 할 때 이제 앞에가 맞고요. 시옷 표기로 많이 착각을 하세요. 근데 이 리을이 디귿으로 합성어가 되면서 바뀐 경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흐름에, 그런 세트 안에 있는 녀석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반짓꼬리 디귿 받침이라는 거 다시 한번 봐주시고요. 발뿌리가 맞을까, 발뿌리가 맞을까? 발뿌리가 맞죠. 그래서 발끝에 뾰족한 부분을 말하고요. 어떤 물체의 기초, 아랫부분을 비유적으로 이룰 때도 우리가 발부리라는 말을 씁니다. 여러분 신체 기관의 발끝에 뾰족한 부분을 우리가 발부리라고 한다라고 이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방방곡곡, 방방곡곡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틀리는 부분인데요. 여러분 무엇일까요? 방방곡곡입니다. 방방곡곡 다 한자예요. 동네 방자에 이제 굽을 곡자입니다. 그래서 동네의 어떤 굽어진 곳곳마다 뭐 이런 뜻인데 방방곡곡이라는 뜻입니다. 방방곡곡 기억 받침이라는 거고 기억을 해주세요. 그리고 밭되기, 그리고 밭대기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여러분 표준어로 맞는 것은 바로 밭되기가 되겠습니다. 얼마 안 되는 자그마한 밭을 의미하는 말로 이제 밭되기가 있는데 요 밭대기도 있어요. 밭대기라는 표준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밭에 나 있는 작물까지 이제 같이 사가는 것을 우리가 밭대기라고 하는데 어쨌든 아이로 나타난 요 표준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이제 베네저고리 그리고 베네저고리라고 할 때 우리가 아이냐 어이냐에 한번 기준을 두어서 구분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뱃속에 있을 때부터 혹은 날 때부터 있는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이 바로 베네입니다. 그래서 요 그래서 요 베네저고리가 맞습니다. 그 다음 우리 백분률 그리고 백분율 뭐가 맞습니까? 우리 이거 제가 가상의 베이비 이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서 외웠던 거 생각이 나시죠? 모음 그리고 니은 그 뒤에만 율이나 혹은 열이 올 수 있다. 그래서 모율이로 외우자라고 했습니다. 모음이나 니은 뒤에서만 율, 열로 두음 법칙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백분할 때 우리가 니은으로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율로 가는 것이 맞죠? 그래서 백분율이 맞습니다. 그 다음 뉘연이 버젓이 여러분 이 중에 하나가 비표준어입니다. 여러분들이 더 많이 쓰는 표현이 뭐예요? 버젓이를 더 많이 쓰시죠. 그래서 버젓이가 표준어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번번이 이제 뭐 어떤 일을 계속 뭐 매번 성공을 할 때 야, 너는 그렇게 번번이 성공한다? 뭐 번번이 성공한다. 뭐가 맞을까 여러분? 번번이가 맞죠. 몇 때마다를 의미할 때는 우리 번번이가 맞습니다. 그런데 번번히 할 때 히라는 접사가 들어간 말도 우리가 표준어가 될 수 있습니다. 좀 펀펀하고 반듯한 상태를 의미할 때는 번번히가 쓰일 수 있지만 야, 너 어떻게 번번이 그렇게 늦니? 어떻게 번번이 그렇게 많이 먹니? 어떻게 번번이 그렇게 맨날 지각을 하니? 뭐 할 때는 우리가 번번이를 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했죠. 기역, 비읍 뒤에 나오는 된소리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분명하게 이게 된소리가 나잖아요. 법석 이렇게 된소리가 나지만 비읍 뒤기 때문에 된소리를 표기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석이 맞습니다. 법석. 소리가 법석으로 나죠. 발음이 법석으로 나지만 우리가 표기할 때 이렇게 표기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베개, 우리가 베개를 베다잖아요. 기본형이 베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도구를 의미하는 접사 개가 온 형태이죠. 그래서 베개가 맞습니다. 그 다음 보랏빛, 여러분 시옷을 붙일까 붙이지 않을까입니다. 우리가 소리가 보랏빛 된 소리가 나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보통이 뭐가 맞을까요, 여러분? 그렇죠? 보퉁이가 맞죠. 물건을 보에 싸서 끓여놓은 것을 보퉁이라고 하죠. 그 다음 우리 까슬인데 자꾸 사람들이 까실 하는데 그건 발음도 틀리고 표준어도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복슬이에요. 복슬. 근데 사람들이 자꾸 복실해. 안 됩니다, 여러분. 시옷 뒤에 이를 쓰면은 좀 발음이 쉬워져요. 하지만 우리가 이거는 표준 발음으로도 표기로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복슬 가셔야 돼요. 그 다음 봉숭아, 그리고 봉선화, 봉숭아. 여러분 뭐가 맞을까요, 여러분? 그쵸? 봉선화, 그리고 봉숭아가 맞네요. 봉선화, 봉숭아. 봉숭아는 아니에요. 사람 이름이 될 법하죠. 선화. 그리고 봉숭아도 아자로 끝나는 거 예뻐요. 봉숭아 아니에요. 봉선화, 봉숭아 둘 다 복수 표준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본세. 여러분 뭐가 맞을까요? 첫 음절의 된소리 인정하지 않고요. 본세가 아니라 본세라고 발음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볼성이라는 단어 자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볼성사납다, 볼상사납다라고 할 때 볼성이 맞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나 사물의 모습이 사나운 거야, 역겨운 거예요. 보기 좋지 않은 거예요. 라고 할 때 볼성사납다이고요. 얘를 여러분 이렇게 착각하시면 안 돼요. 볼성이 아니라 볼성이에요. 볼성도 잘 봐주세요. 쌍이냐 썽이냐의 문제보다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는 이 성이냐 썽을 더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요. 다시마 자반 부각도 한번 해봅시다. 뭐가 맞을까요, 여러분? 다시마 자반이 맞을까요? 부각이 맞을까요? 얘가 맞을 것 같지만 부각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어 있잖아요. 뭔가 몸이 이렇게 붓거나 뭐 하는 성질을 의미할 때 우리가 둘 다 한자입니다. 그래서 부도 한자고 기도 한자예요. 한자와 한자가 결합할 때는 뒤에가 된 소리가 나더라도 우리가 사이시옷을 넣어주지 못하죠. 그래서 붓기가 맞습니다. 붓기. 그다음 부스럭지, 부스레기, 부스러기. 여러분 상식적으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부스러기가 맞죠? 부스스하다, 부시시하다. 우리 지금까지 계속 했던 맥락을 보면은 까슬까슬이 맞았고요. 복슬복슬이 맞았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부스스하다가 맞아. 부시시하다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부조, 뭐가 많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조해에서 지금 모음조화가 지켜지고 있다, 깨졌다, 깨진 경우라고 이제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조 또는 부조금 할 때 얘는 우고 얘는 오니까는 모음조화가 깨졌어요. 얘가 맞습니다. 그 다음 분침 그리고 푼침. 여러분 뭐가 맞을까요? 분침이 맞죠. 식에서 분을 가리키는 긴 바늘 당연히 분침입니다. 불그락 푸르락, 뭐 푸르락 불그락 우리가 이제 뭐 굉장히 막 화가 나요. 막 성이 납니다. 그럴 때 다 불그락 풀그락 뭐 한다라고 하는데 붉은색부터 먼저 올라와야 됩니다. 순서가 있어요. 불그락 푸르락이 맞고요. 그리고 붙박이다 붙박히다. 접사가 뭐가 들어가는 것이 맞냐라는 흐름들이 좀 있었는데 그런 단어 중에 하나이고요. 붙박이다가 맞습니다. 그래서 움직이거나 다른 곳으로 옮겨가지 못하도록 꼭 붙게 되거나 박히다를 의미할 때 붙박이다, 붙박이, 붙박이장이라고도 하잖아요. 붙박이다. 빗두루 뭐가 맞을까요? 당연히 빗두루가 맞죠. 그래서 한쪽으로 기울어지거나 쏠리게를 의미할 때 빗두루가 맞고요. 그 다음 비로서예요, 비로소예요. 여러분 비로소죠, 당연히. 그쵸? 비로소. 더 보고 싶지만 여러분들이 되게 짜증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좀 보고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 또 뒤에 이어서 여러분들이 혼동하기 쉬운 표준어를 또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환을 제가 이제 군무원 제국 자료실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연습할 수 있도록 한번 문제 풀어볼 수 있도록 교환도 올려드릴 거고요. 또 이제 이 영상 반복해서 보시면 표준어 정복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해주시고요. 다음 영상도 이어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